그래서요, 과연 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누가 주도했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예비비 문제는 기재부나 행안부, 비서실 이전 문제는 청와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협의를 할 건데 실무적으로는 사전에 많이 교감이 이루어져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하고 항무실에 있는 것은 분명히 취약성이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그 군령의 최고 그 위에 있는 합참을 남태령 지역으로 빨리 보내고자 하는 의도가 그런 취약성을 줄이고자 합니다. 예, 두 사람이 꽤 주목을 받고 있어요. 윤석열 인수위, 윤당선 측에서도 꽤 내부에서도 좀 청와대 일련 들어갔다 나온 건 어떠냐. 혹은 그래도 광화문 공약은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내부에서 있었던 모양인데 윤한용 TF팀장, 김용현 경비팀장 이 두 사람이 꽤 강하게 윤당선인을 설득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윤당선인을 설득했다기보다는 윤당선인의 의지가 너무 굳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이 정부종합청사하고 정부종합청사 별관 외교부가 지금 입주해 있는 곳인데요. 그 부분을 아마 윤당선인이 이제 당선인 시절에도 이제 후보 시절에도 검토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공약을 했었고, 또 이번 당선이 돼서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니 이게 이제 청와대를 온전하게 다 지금 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 시설이라든지 경호 시설이라든지 이걸 다 지금 써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반쪽밖에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지적도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윤한홍 의원하고 이제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윤당선인의 고등학교 1년 선배입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아마 차기 경호처장으로 내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검토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 그때 이제 일부에서 예전부터 조금 제기돼 왔던 이 용산 국방부 기지 문제가 이제 부상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광화문 시대와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온전하게 청와대를 다 옮겨줄 수 있는 아이디어는 거기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뭐 김관진 전 장관이라든지 아마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출전을 한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검토가 되면서 윤당선인도 그렇다면 그쪽으로 가자. 그래서 본인이 원래는 이제 발표를 하려고 그러다가 워낙 반대가 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며칠간 인수위 쪽에서 현장 답사도 해보고 또 본인이 직접 현장 답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판단 속에서 결국은 이런 일은 오래 끈다고 될 일이 아니다. 결국 이제 누가 하나 결단을 해서 밀어붙여야 된다. 아마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그 이전 주도의 축이었고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윤석열 당선인 측의 입장도 꽤 궁금하다,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보신 바와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예. 통이동에서, 그러니까 현 인수위 사무실에서 국정과제를 처리할 것이다. 5월 10일 0시부로,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직을 넘겨받는 5월 10일 자정부로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은 이행할 것이다. 속보는 끝입니까? 3개입니다. 첫 번째 속보로 한번 가볼까요? 김정혁 국장. 바로 이제 반응이 나왔어요. 이렇게 청와대가 대략 4시 20분쯤 입장을 냈다면 거의 2시간 만에 인수위에서도 윤당선 측의 반응이 나왔는데, 협조 거부, 뭐 방법이 없다. 뭐 방법은 없는데 단어들이 좀 이제 맞부딪히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협조 거부라는 표현을 썼어요, 윤당선 측에서. 인수인계를 협조 안 해주고 있다는 서운함 같은 것들이 이제 묻어나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근데 아까 이제 김현정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불행한 사태예요. 이게 현 대통령과, 그러니까 5년 동안 이 정권을 담당했던 현 대통령과 앞으로 5년 동안 정권을 담당할 후임 대통령이 당과 상관없이 국가, 우리 국정이라는 이 큰 틀에서 서로 협조 관계를 긴밀하게 가져야 되는 것들이 맞거든요.
심지어는 과거에 제가 듣기에는 닉슨과 모택동이 만났을 때도 둘이서 그런 허심탄회한 얘기를 많이 했대요. 당신은 공산주의자고 나는 자본주의자지만 권력 꼭대기에 앉은 사람들의 고독함이 있지 않느냐. 수십 년 전에 미국과 중국도 그랬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는 저런 사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어찌 보면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검찰총장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정말로 이 국정을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주고받아져야 되는데 예. 뭐 윤 당선자로서는 지금 예비비를 지출 안 해주면 할 방법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게 굉장한 서운함으로 지금 비춰지는데 저런 식으로 지금 떠나가는 대통령과 다시 그 임명될 대통령, 다시 집권할 대통령이 저런 식의 감정 앙금을 가지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 저는 굉장히 안 좋다. 이거 두 분 모두에게 안 좋은데 특히 떠나가는 대통령으로서는 더욱 안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수인계 협조 거부하면 뭐 달리 도리가 없다. 그리고 본인은 일단 청와대 5월 10일 완전 개방 약속은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곧바로 청와대는 개방하고 근무는 인수위 집무실에 하겠다. 이게 또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아마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이동을 그대로 쓴다. 지금 이제 통이동 금융연수원하고 삼청동에 금융연수원이 있거든요. 이 두 개를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통이동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비서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몇 개 지금 인수위만 들어가 있고 경제하고 이쪽 인수위만 들어가 있고 저 사법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인수위는 또 여기도 인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0일 날 취임식이 끝나면 바로 통이동에서 이제 직무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대통령실이라는 게 따로 없이 현재 있는 그 금융연수원이 그냥 대통령실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앞으로 국무회의도 주재를 하고 뭐 등등 하겠다는 것이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사사건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총리 인준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개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각도 해야 되고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전체가 다 민주당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정면으로 부딪히는 뭐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참 우려스럽습니다. 글쎄요. 뭐 이런 정권 교체기가 또 있었나 싶습니다. 혼돈의 연속인데 세 가지 속보가 인수위 쪽에서 전해졌고요. 윤당선인도 앞서 이현정 의원님의 뭐 내부 취재에 따르면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도 검토를 해뒀다. 그래서 만약에 현 청와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무실, 통이동 집무실, 인수위 사무실 쓰고 청와대는 개방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 같습니다. 예, 김주일 대표님요. 그 대통령의 공약이란 것들을 우리가 과거 정부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가 사실상 파기를 했잖아요. 예.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거가 뭐 그거 정책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은 그거를 지키는 게 옳았을까요? 아니면은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이 있으니 이제 수정한 게 옳았을까요? 저는 수정한 게 옳았다고 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필요했다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대통령의 공약이란 그런 겁니다. 공약을 했지만은 그게 만약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유연하게 하는 게 맞아요. 자, 5월 10일 0시에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바랄 겁니다. 청와대 개방되기를. 그러면 하지만 여건이 안 된다고 한다라면은 그거가 내년 1월 1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8월 10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내년 뭐 12월 31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못 기다려줄 국민은 단연 한 명도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왜 이렇게 5월 10일 0시에 이렇게 집착을 하시는 이게 정말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해야 될 1호 공약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연성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김주일 대표님이나 복경 대변인은 일단 들어가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용산으로 가는 것 자체를 현 청와대나 민주당이 다 하나도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물론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용산 시대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잠깐만 첨언을 드리면 예. 5월 10일 날 뭐 무조건 개방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불가능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용산으로 가신다 하더라도 그 내에 5월 9일 자정까지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봐야 되는 그런 주요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못 옮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완전 개방이 불가능하고 더더군다나 통일동에서 국정 업무를 보겠다라고 하시면 현재 청와대에 있는 일부 시설들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10일 날 어차피 안 돼요. 근데 제가 말씀 끊어주셨는데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속보를 해석한다면 5월 9일 11시 59분까지는 문 대통령 청와대라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로 넘어올 수 있다. 윤당선 측에서.
그럼 바로 개방을 하고 우리는 속도를 밀어붙이겠다. 그리고 저 발언들을 보면 인수인계 협조 거부라는 거는 현 청와대의 트집 잡기 아니냐, 목리 아니냐로 해석이 가능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건 인수인계 협조 거부가 아니고 이전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의견이 갈리는 것이고요. 예. 인수인계는 정부 전반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몇 가지 야, 이제 돌출적인 것들이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것인데 5월 10일 날 국가 주요 시설들이 거기에 그대로 있는데 이걸 어떻게 오픈합니까? 저는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예. 상징을 강화시키고자 하시는 말씀이지 실질적으로는 전체 오픈하는 것은 불가능할 그 것이다라는 정도면 기싸움이지 말씀드리는 실제로 현실성은 낮다 이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시는 하실 거죠.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도 안 되고. 네. 그 복귀왕 대변인이나 김준일 대변인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 않느냐. 일단 청와대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국정과제가 산더미처럼 쏟아집니다.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밀려와요. 그런데 분명히 이런 비판 나올 겁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풀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전하는 게 뭐 그렇게 바쁩니까? 또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윤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이거 처음 정권이 세수는 세부대에 담으라고 내가 공약도 했고 여러 차례 수많은 사람들이 청와대의 제왕적 그 대통령제 이것을 탈피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됐을 때 당선이 됐을 때 여러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동참할 때 이때 그만둬야 된다. 빨리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례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글쎄요. 두 사람의 악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분위기는 신구 권력의 정면 충돌 양상입니다. 속보 세 가지 제가 다시 한번 짚고 저희가 준비한 화면 갈게요. 그러니까 이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뭐 혹은 여러 인수인계 협조를 거부하면 윤 당선인 측은 강제할 방법이 없다. 윤 당선인은 뭐 이런 정권 교체기에 혼란이 있더라도 통이동에서 국정과제 인수위 사무실에 처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5월 10일 자정 이후로부터 청와대 완전 개방,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꼭 이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